제가 현장에서 23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죽어가는 장기가 딱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콩파트로 불리는 신장입니다. 새벽에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측정기는 230에 130을 가리키고 있었고 심장은 분당 140회 이상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센터 팀장으로서 15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해왔지만 그날 밤만큼 긴박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급히 혈액 검사를 지시했고 잠시 후 나온 결과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1.7, 요소질소가 140. 정상인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분 지금 당장 투석실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의 신장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67살의 정민호 씨였습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젊다며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분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남편이 몇 달 전부터 계속 피곤하다고 하고 다리도 자꾸 붓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나이 탓이려니 생각했어요. 혹시 그때 센터에 왔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신장 기능의 90% 이상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저희 센터를 찾아온 45살 서연주 씨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주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 소변에 하얀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같은 증상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연주 씨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9, 사구체 여과율이 48로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연주 씨는 아직 늦지 않은 시점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발견했기에 다행입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15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우리 몸의 정화기,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가 흔히 콩파티라고 부르는 신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장이나 간처럼 드라마틱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질병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까지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주먹 크기의 장기로 등 쪽 양옆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16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욕조 1개 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뼈 건강을 유지하고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맞춰 우리 몸의 평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간이나 피부 같은 다른 장기들과 달리 신장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손상된 신장 조직은 흉터 조직으로 대체되어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신장의 예비, 능력입니다. 한쪽 신장을 완전히 잃어도 나머지 한쪽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예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예비 능력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전체 신장 질환의 45%가 당뇨병 때문에 발생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마치 설탕물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혈관을 막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고혈압으로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합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신장의 혈관의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손상됩니다. 이는 마치 수도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터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야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신장 손상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야채 중에 신장을 녹이는 위험한 야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야채도 존재합니다. 제가 만났던 73살의 최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시금치 나물과 토마토 주스를 챙겨 드셨습니다. 철분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다고 하니까 좋을 줄 알았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센터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혈중 칼륨 수치가 6.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3점 외서 5.5 사이인데 이미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고칼륨 혈증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자칫 심장이 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물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40%밖에 안 남은 상태였는데 그걸 모르고 칼륨이 많은 시금치와 토마토를 매일 드셨던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칼륨이 독처럼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할머니의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시금치와 토마토는 완전히 끊으시고 대신 오이와 무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뒤 할머니의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숨쉬기도 편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야채가 신장을 망가뜨리고 어떤 야채가 신장을 살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3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야채,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시금치 100g에는 무려 550mg이 넘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왜 칼륨이 신장에 위험한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체내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액 속 칼륨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칼륨 배설 능력이 함께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다가 점차 근육이 약해지고 예고도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옵니다. 심한 경우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시금치 나물이나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와서 긴급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과 요래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신장을 직접 손상시키고 극심한 통증은 물론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야채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한감 효과가 있다고 다들 챙겨 드시지만 사실 토마토는 숨겨진 칼륨 폭탄입니다. 토마토 100g당 칼륨이 280mg 가까이 들어있는데 보통 토마토를 드실 때 한 개만 드시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이 토마토를 2개 이상 드신다면 신장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에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칼륨 덩어리인 토마토까지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혈관과 신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됩니다. 토마토 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칼륨이 농축되어 한 컵에 7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가게 되어 신장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세 번째는 건강식으로 매일 드시는 감자입니다. 감자 100g에는 칼륨이 무려 42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감자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칼륨이 그대로 농축되고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으로 만들어 드시면 기름과 염분까지 더해져 신장을 이중으로 공격합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감자는 독약과 다름없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는 댐 역할을 하는데 이 댐이 고장난 상태에서 고칼륨 야채인 감자가 들어오면 신장은 그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 칼륨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혈액으로 들어가 심장을 공격합니다. 또한 고구마도 감자와 마찬가지로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환자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보다 고구마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신장이 약한 경우에는 둘 다 피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네 번째로 경고해드릴 야채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식품으로 유명하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무려 970mg의 엄청난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바나나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먹는 순간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신장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높은 지방 함량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신장의 미세, 혈관을 막아버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합병증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의해야 할 채소들이 더 있습니다. 버섯류, 특히 양송이버섯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호박,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 쑥, 부추, 상추도 칼륨이 높은 편이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런 야채를 즐겨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시금치, 토마토, 감자, 아보카도, 그리고 고칼륨 채소들은 60대 이후 신장 건강의 금기식품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되살리고 투석을 막아주는 기적의 야채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야채들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신장 수명은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최악의 야채 4가지를 냉장고에서 모두 치우셨다면 이제 텅 빈 냉장고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기적의 야채로 그 자리를 채우시면 됩니다. 이 야채들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서 망가진 사구체 역과를 회복시키고 끈적한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천연 정화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드셔야 할 야채는 바로 오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수분만 많고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오이는 신장 환자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실리카는 신장 세포가 산화되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장은 매일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 실리카가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이의 칼륨 함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나 감자 같은 야채는 칼륨이 너무 많아 위험하지만 오이는 100g당 칼륨이 147mg 수준으로 매우 적당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수분과 미네랄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났던 박진수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야채는 입에도 대지 않으려 하셨지만 제가 오이는 하루 1개 정도는 약이라 생각하고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소변 거품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다만 오이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오이 피클은 절대 안 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됩니다. 반드시 생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껍질에 실리카 성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오이로 1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야채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것은 많이들 아시지만 신장에도 훌륭하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칼륨 함량은 100g당 170mg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양배추가 신장에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천연 해독 성분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독소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이 생기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찌꺼기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사구체가 막히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때 양배추에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투입되면 혈액 속의 독소 찌꺼기를 중화시키고 분해해서 신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배수관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양배추는 그 자체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신장 조직의 부종을 빼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채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양배추를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절임, 양배추나 김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에 절여진 양배추는 칼륨은 낮을지 몰라도 나트륨이 너무 높아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생채소로 드셔야 하며 하루 섭취량은 밥그릇으로 반 그릇 정도가 적당하며 식사와 함께 드시면 소화도 돕고 신장의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야채는 야채 중에 해도광이라 불리는 당근입니다. 신장이 나쁜 분들은 대부분 활성산소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산화시키고 손상시키는 찌꺼기인데 이것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신장 조직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당근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는 킬러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독소를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신장 환자들은 산화 스트레스가 3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신장에 쌓이는 독소가 사라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서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지만 독소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은 조용히 병들어갑니다. 이때 당근을 드시면 신장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병이 있는 신장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착한 야채입니다. 당근을 드실 때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익히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루 중간 크기, 당근 1개 정도를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으며 올리브유 한 방울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천연 영양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야채는 바로 무입니다. 한국의 무는 전 세계적으로도 신장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감자는 칼륨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무는 조금 다릅니다. 무에도 수분이 많지만 무에는 감자에는 없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분해하여 소변으로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감자가 신장에 칼륨을 들이부어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무는 막힌 배수로를 뚫어 독소가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청소 작업과 같습니다. 또한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한겸증 효과뿐만 아니라 신장의 사구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해독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몸에 열독이 쌓이고 붓기가 심해지는데 이때 시원한 무 한 조각은 신장에 열을 내리고 붓기를 빼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특히 무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치아가 약해서 껍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강판에 갈아서 즙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무즙이나 무채로 만들어 드시면 칼륨은 더 줄어들고 유효 성분은 농축되어 신장에 흡수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무 반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것을 일주일 안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장을 살리는 4가지 기적의 야채, 오이, 양배추, 당근, 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야채들을 드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양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야채들은 늙고 지친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기적의 야채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섭취 골든타임과 하루 적정량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조리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채소를 꼭 드셔야 하는 상황이거나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다양한 채소를 안전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로 데치기와 물에 담가두기 방법입니다. 이 2가지 조리법은 채소에 함유된 칼륨 성분을 크게 줄여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데치기 방법입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으면 칼륨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를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데치면 칼륨 함량이 약 4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데친 물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버리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물에 칼륨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끓는 물에 충분히 삶고 삶은 물은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칼륨 함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2번째, 물에 담가두기 방법입니다. 채소를 깨끗이 씻은 후 잘게 썰어서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가두는 것도 칼륨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물에 담가두면 됩니다.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감자, 고구마, 당근, 무 같은 뿌리 채소에 효과적입니다. 물에 담가두면 채소 속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면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담갔던 물은 반드시 버리고 새로운 물로 조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생채소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생채소는 식이섬유가 많아 좋지만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고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유발하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생채소보다는 데치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이와 양배추 같은 저칼륨 채소는 생으로 드셔도 괜찮지만 그 외 대부분의 채소는 반드시 데치거나 삶아서 칼륨을 제거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리법이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야채를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신장 환자에게 최악의 습관입니다. 야채를 갈면 칼륨이 농축되고 섬유질은 파괴되어 칼륨만 순수하게 흡수되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야채는 오로지 씹어서 드시거나 국물은 최소화하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섭취 시간입니다. 63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점심 식사와 함께 야채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소화 기능이 가장 활발하고 신장도 활동성이 높아 야채의 영양소를 가장 안전하게 흡수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저녁 늦게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 먹은 야채의 칼륨은 배출이 잘 안 되어 아침에 붓기를 유발합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야채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밤에는 신장도 쉬어야 하는데 늦은 시간에 야채를 드시면 자는 동안 신장이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하게 되어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오이나 양배추라도 하루 총량이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종이컵으로 따졌을 때 한 컵 반 정도의 분량이 딱 적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이는 중간 크기로 1개, 양배추는 1줌, 당근은 1개, 무는 반 개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점심과 저녁 식사에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신장에 가해지는 역과 부담을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시간과의 간격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약을 드시고 나서 최소 1시간 뒤에 야채를 드셔야 합니다. 야채 속의 특정 성분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어 약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원칙, 시간, 양, 조리법, 형태, 간격만 잘 지키셔도 야채는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연주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주 씨는 제 조언대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시금치와 토마토는 모두 버리고 매일 오이와 물을 챙겨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양배추 샐러드를, 저녁에는 당근을 살짝 데쳐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달 뒤 연주 씨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1.9에서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48에서 62로 올라갔습니다. 소변 거품도 완전히 사라졌고 만성 피로감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연주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투석할 뻔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서연주 씨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올바른 연료를 넣어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즉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개인의 신장 기능 상태와 혈중 칼륨 수치에 따라 섭취 가능한 채소의 종류와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 신부전사 기나 5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최근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적의 야채조차도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배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오이나 무에 들어있는 적은 양의 칼륨조차도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들어간 특정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남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 수치에 맞춰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야채를 드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든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장 건강이 좋지 않다면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는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데치기, 물에 담가두기 같은 조리 방법을 통해 칼륨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의료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녹이는 위험한 야채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릴 기적의 야채 4가지를 모두 배웠습니다. 시금치와 감자가 있던 자리를 오이와 무로 바꾸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정리하는 그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들과 웃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신장 수치가 나빠져서 걱정하는 친구나 가족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소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나쁜 야채를 끊고 좋은 음식을 먹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향긋한 밥 냄새 속에서 평생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